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의 외신 주제는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꼭지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CNBC가 올해 암호화폐에 대한 5가지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처럼 장밋빛 미래가 올해도 재현이 될지 아니면 변동성 많은 장세 속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을지 지금 기사로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CNBC는 올해 기관뿐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또 거친 규제 속에서 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의 인기 역시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그 열기가 식는 데는 2, 3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외신 인사이드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글로벌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분들의 입장들이 다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JP 모건 회장이 사기라고 그랬다가 이제 입장 철회했고, 또 페이스북 도입한다 그랬고, 텔레그램도 도입한다 그랬는데 말씀이 뭐 철회했다 어쩌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요 그런 업체들이 또 도입한다 이러고 있는 상태고, 또 ETF 신청도 했다 그러고 뭐 이러던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뭐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앞서 이제 투자의 귀재들이라고 불리는 아니면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 번복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맨날 있는 일인가요? 뭐 맨날보다는 좋게 봤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다만 그렇게 표명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용감하고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글로벌리는 어쨌든 시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죠. 네,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에 대한 뭐 부의 효과 아니면 그에 대한 역의 안 좋은 효과들도 뭐 동반 같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흘러가고 그에 대한 통과 의뢰 과정에 있다. 시장은 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중국하고 베트남은 지금 칼을 빼들지 않았나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 경제 국가들이죠. 물론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 편입돼 있습니다만 정치 체제상 중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상화폐 열광적이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유턴 선회하면서 이번에 2가지 조치가 나왔어요. ICO 전면 폐지, 금지했고요. ICO 금지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채굴업체들은 모두 다 퇴장하라. 질서 있는 퇴장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국가가 명령했기 때문에 채굴업체들은 다 문을 차례차례 닫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채굴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상 글로벌 채굴만 가지고도 채굴량은 거의 다 도달했고요. 남은 시간 동안 발행돼야 되는 양들이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 싸움인데 중국은 이제 채굴 금지가 된 건 이건 뭐냐면 불로소득은 갖지 말아예요.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는 생산해서 돈 벌어라. 그냥 이게 뭐 존재하지 않는 걸 파가지고 돈 만들겠다고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제 아주 전통적인 특징으로. 전통적인 특징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건 별로 제가 보기엔 이상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거래소 3개를 통계에서 빼버렸죠. 글로벌하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뭔가 편향성을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이 김치 프리미엄은 통계에서 빼겠다 해서 뺐는데 이 뺀 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변수들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표준점이나 이제 중간점을 잡는다고 봤을 때 정확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배제당한 느낌의 토픽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는데 아까 투자 귀재 중에서 한 명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게 이제 워렌 버핏입니다. 원래 이분은 전통적으로 디지털이라든가 혁신 경제, 뭐 미래 가치 이런 건 절대 믿지 않는 분이고 네. 낮은 내재 가치를 쌀 때 사서 네. 비쌀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투자자인데 이분은 비트코인은 나쁜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은 그 JP 모건 CEO 다이스의 경우에는 사기다. 이거 튤립 버블 같은 거다. 그랬다가 그걸 철회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걸 워렌 버핏이 받아서 튤립 피버가 꺼지는 것 같은 종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굉장히 뜨거워 보이지만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걸로 이제 읽히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의 미래연이 맞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게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 너무 결과 위주로만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네. 틀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 과정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막연히 최종 결과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리고 결과도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쪽만 받아들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됐지만 이제 미국에 이제 ETF 신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그게 이제 그 신청한 쪽에서 이제 철회를 했거든요. 그 철회됐다는 사실은 알려지질 않아요. ETF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마치 또 제도권에 확실하게 또 이게 뭐 정착이 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먼저 확 돌아버리면 취소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누가 하더라도 그건 믿기질 않는 거예요. 모두 다 그걸 부정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해외 사례에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국내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셨듯이 좀 공론화시키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거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잘 모아서 우리가 좋은 대안을 만든다면 거꾸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굳이 너무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너무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의견이 통일이 됐는데 맞어요. 그게 정확히 맞으시고요. 일단은 찬성파든 반대파든 토론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한 가지 더 보면은 중국은 저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그 가상화폐 거래에서 금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채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더 생겨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중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국이 군사 굴기하고 경제 굴기해서 앞으로 2030 몇 년에는 세계 1위가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중국이 그 기축 통화 정책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은 지금 기축 통화가 작년에 이렇게 들어갔죠. 5개 중에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현재 종이화폐 시대에서는 중국 화폐는 제가 볼 때 기축 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전략을 좀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디지털 경제, P2P 경제의 생태계에도 무조건 신자유주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컨트롤을 통해서 정부가 가버넌스를 줄 수가 있어요. 중국은 제가 취하는 뭐냐면 화폐 굴기를 하는데 어떤 화폐 굴기냐? 암호화폐 세상이 도래하는 곳에서의 그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암암리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중국은 4년 전부터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걸 연구하고 있고요. 거의 실험이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러시아가 쫓아가서 러시아 루블, 뭐 디지털 루블을 만든다고 하고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미래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선두주자가 저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사실 우려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블록체인에 대한 ISO 국제 표준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올리는 표준안을 보면요. 이건 블록체인 제가 봐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냥 다른 일반적인 표준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세세하고 상당히 그 기술력이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 상대 설문조사 결과가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이 주도하는 나라다. 또 투자자들이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더라. 또
또 많은 사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러고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이게 투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은 투기가 아니고 네. 이 아까 내재 가치든 사용 가치든 실질 가치든 그것이 발현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네. 학습이죠. 어떻게 보면 네. 투자 학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다른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식으로 갈 돈이 가상화폐로 간다. 부동산으로 갈 돈이 가상화폐로 간다. 혹은 가처분 소득이 가상화폐에 매몰된다. 그러니까 매몰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시장의 경제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우리나라처럼 한쪽으로 지금 확 쏠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커져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나요 이게? 여기서 산 사람이 돈 집어넣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빼간 사람이 있을 텐데 어차피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은? 일단은 뭐 증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때문에 오히려 주식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해 한 10월부터 누적으로 지금까지 거래소 기준으로 개인들이 자금을 한 4조 정도 뺐었고요. 네.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요번에 이제 활성화 대책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한 1조 4천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는 신규 계좌를 좀 규제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간 자금이 빗썸에서 나오는 발표를 보면 한 4조 정도 거기 처음에 들어갔고 그 뒤에는 뭐 데이터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한 매칭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약간 우려 섞인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붙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로 증명이 되냐면 한 번 들어간 돈은 안에서 롤오버 내지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글쎄요 시간을 지나고 보면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더 들어가기도 하겠죠. 아마 1월 20일경에는 신규 계좌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뭐 시가 그렇게 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오히려 진짜 보완제 시장인지 아니면 대체제 시장인지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일단은 크게 한 3천 개 정도, 그러니까 3천억 원이죠. 네. 3천억 원 정도 너무 전문 코스닥. 용어를 쓰시면 못 알아듣어요.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3천억 원 정도의 코스닥 스케일업 자금을 투입하겠다. 근데 아까 박센터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부의 영역이 하나 있고 네. 기술 벤처의 자금 조달 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두 개 다 색깔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상 보면. 왜요? 그래서 글쎄요. 넣어봤자 돈이 그대로 안 간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네. 개인들은 그렇죠. 뭐 내가 들어간 돈이 기업이 잘 돼서 부가 따라와야 되는데 네. 부가 따라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그러면 뭐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곧 눈앞에 있어서 코스닥이 약간 또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는 뭐 적절하지만 네. 시장에서 평가는 규모가 너무 좀 작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특징이 거래소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KRX 300이라는 통합 지수를 만들겠다. 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편입이 되겠지만 그것도 약간은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번에 나온 게 아니고 네.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에서 2018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가 있었고 이미 시장에서는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네. 일단은 데이터상의 거래가 거의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은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이게 전문가들의 아니면 또 저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면 그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그 비트코인으로 쏠렸던 암호화폐로 쏠렸던 돈들을 이쪽으로 좀 끌어오는 기능을 못할 거라고 보는 건가요? 글쎄요. 딱 유동성이 100이라면 분할이 되겠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 유동성이 어디에 어떻게 재어 있는지는 컨트롤할 수는 없고 감히 가늠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약간 안 빠져나오는 감이 있고요. 네. 거래소는 개인들이 줄기차게 팔고 있어서 과연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코스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이다. 다만 코스닥 지수 자체의 부스팅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다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돈의 좀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돈하고 가상화폐 쪽에 들어오는 돈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쪽에 들어온 돈은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묶여있던 돈이 좀 많이 거기에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돈은 약간 좀 높은 수익률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하고는 좀 성격이 돈의 성격이 좀 구분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평론가님도 투기적인 투자자? 20만 원 넣어서 80만 원 받은? 그렇죠. 4배를 벌었으니까 상당한 건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이 정책, 코스닥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코스닥, 코스피 또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자금의 움직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돈의 성격이 다르다. 저는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투자나 이 시장의 이 움직이는 다이나믹스, 역동성의 속도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시장을 선호해요. 가상화폐 뭐 10배를 벌었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 돈은 냄새라도 맡을 수 있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 혹은 신기술을 믿지 않는 분,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 돈은 절대로 가상화폐로 안 돌고 실물 경제에서 이제 돌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의 규모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포션의 문제잖아요. 시장의 이제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쪽에 돈이 몰리는데 주식 시장이 기존에 수익 좀 낼 수 있는 시장. 이제 예금으로는 뭐 저축해서 돈 못 버니까 부동산은 리스크가 너무 이제 요동을 치고 그럼 주식을 우량주 중심으로 해볼까? 근데 이게 지금 주택 복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또가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로또 쪽으로 쏠림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극적으로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뉘앙스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돈은 계속 제가 보기엔 이 흐름은 늦춰지겠지만 계속 흘러들어가는 것을 멈추기는 어려운데 이 정부 규제로도 해결 안 될 문제다. 완전히 이 시장을 뭐 국내에서 퇴출해버리면 모르겠지만 그건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퇴출하는 것은 왜냐하면 글로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 자금의 포션에 대해서 주식 쪽은 상당히 경쟁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개는 다른 것이 이쪽은 게임이 쉬워요. 블랙잭 같은 거예요. 여기는 그냥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 딱딱딱딱 정해지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기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어봐야 돼요. 볼 게 많잖아요. 수익 얼마 나겠느냐, 지금 이 시장이 사양화냐, 새로 이머징하고 있느냐, 신약 나오는 거냐. 굉장히 이제 정보 집약적인 이제 또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빠른 승부를 원하는 자금들이 자꾸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모여들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규제 통제는 어렵고 서로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지를 경쟁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게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지금 다른 생각으로는 이건 대안화폐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항해서 나머지를 묶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지만 이거 알트머니 시장인데 이 시장과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서로 함께 윈윈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이제 전문가들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평론가님은 이제 이거를 버블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라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하지만 버블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영식 금감원장은 버블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기를 건다. 근데 그분이 그 박사예요. 전공이 이거예요. 실제로 책도 썼어요. 튤립 버블에 관해서. 한쪽에서는 튤립 버블이라고 본단 말이죠. 이제 놓고 보면 튤립 버블, 뭐 사우스시 버블, 뭐 이 닷컴 버블은 좀 종자가 달라요. 비슷한 종자가 튤립 버블, 사우스시 버블 이것도 확실하게 똑같고. 다음에 이제 이거 비트코인 버블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재무나 뭐 경제나 이쪽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거의 유사해요. 생긴 게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근데 그 튤립 버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논쟁할 생각 없어요, 저는. 아니, 저는 저도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통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그 니혼자기 식문 아까 말씀하신 게 통계거든요. 저는 굉장히 건전한 시장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좀 통계 자료를 냈으면 하는 게 직접 이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금융위나 법무부에서 실제적으로 뭐 돈 몇 천만 원 들어가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설문조사 하나 좀 했으면 좋겠고 바로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찬성한 굉장히 저도 이쪽인데 저는 세대 경제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터넷 했을 때 제가 정보 정책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은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세대가 있고 인터넷이 아닌 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대 경제학이 바뀌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존의 경제학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거는 세대의 경제학이 바뀌는 걸 떠나서 이거는 경제 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금융감독원장님 최영식 감독원장님이 내기하시는데 그분이 바라보시는 경제학은 그분이 바라보시는 경제학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내기 좀 저랑 합시다. 저는 이거를 P2P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걸로 보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이 기존에 있는 경제 틀에 맞춰주고 싶으시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수요 곡선에 대한 논리를 달라는 거예요. 경제학 이론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요 곡선 이론을 이제 추측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델이 틀린데. 그래서 P2P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새로운 경제다. 그럼 이 새로운 경제의 특징이나 특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달라. 이거예요. 예. 교수님이 네, 연구하셔야죠. 이제 아니 하고 있잖아요. 예. 가장 전문가가.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간 얘기는 좀 아시죠? 알겠습니다. 너무 뒤쪽으로 넘어와서 질문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 튤립 버블이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워런 버핏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죠?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튤립 버블이 깨진 게 왜 깨졌는지는 아시죠? 그게 정부가 이제 규제를 들어가면서 깨졌어요. 이거 불법으로 만들어면서 이제 깨졌거든요.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암호화폐가 퍼블이냐 아니냐가 뭔가 지금 논란에 지금 종지부는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난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대체 어떤 규제가 들어오면 이 버블인지 아닌지가 어떤 규제가 들어와도 계속 가면 버블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그거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 같아요? 난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건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까지 가격 트렌드를 보면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처음에 선별적 과제, 선별적 규제, 그다음에 거래소. 그럴 때마다 단기간에 급등락은 있긴 합니다. 네. 더더 중요한 것은 복구한다는 거죠. 시장의 내생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거래소 완전 폐쇄해버려도 복구할까요? 완전 폐쇄하면 당장에 처음에 뭐 귀찮아서 접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정말 접근이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월렛을 이용해서 다른 데로 충분히 상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원천적으로는 잡을 수 없다라는 원천 못 잡죠. 취지고요. 네. 네, 그래서 다만 시그널은 있는 거다. 네. 국가가 오죽하면 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도 여지없이 가격이 급등락은 있을 거고 다만 그래도 복구할 것 같은 그런 그럼 시스템이 국제 있습니다. 시대로 가버리겠지. 그렇죠. 네. 이게 복구가 되는 이유가 지난해 생각해 보시면 노벨 경제학상을 요즘 트렌드가 한때는 정보 이론 학파가 타고요. 쭉 트렌드가 있다가 요즘에 심리 경제학이 타요. 행동경제 네, 행동경제 심리경제인데 이게 뭐냐면 가상화폐하고 딱 맞아요. 아까 새로운 경제 모델 말씀하셨는데 믿는 대로 될지어다예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다수의 참여자가 이걸 버블이라고 믿으면 터집니다. 네. 근데 이건 실체라고 믿고 밀고 가면 버블이었었어도 이게 실체가 될 기반이 수 있죠. 구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수의 참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거는 저는 정부가 책무를 갖고 있는 조직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걱정되는 지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맞고 보자라고 하는 것도 일견 저는 이제 이해하고 지지를 이해를 하는데 하고. 네. 다수 참여자가 여기서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큰 희망을 봐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희망이 꺼지면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암울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밀고 가고 싶은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트코인 되게 멋진 얘기를 하셔서 이 그림이 그려진 게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 이 스미스 요원 네. 소스 코드로 살아가던 존재가 오프라인 세계로 튀어나서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하는구나. 네. 이게 영화적 상상인데 네.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툭 튀어나와서 실체가 돼버린 거죠 지금.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속의 환상이었는데 지금은 실체가 형성이 됐고 그것을 한 입 두 입 쥐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것은 나의 미래야.
그럼 이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 힘이.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그 심리행동 경제학적으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탄력이 붙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 닷컴법을 좀 사례를 좀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닷컴 그 옛날 그 도메인 주소 네. 이게 가장 비싸게 간 게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한 개당? 겁나게 비쌌어요. 숫자 하나당? 가장 비싸게 간 게 1,000억 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디지털 숫자 자체가 네. 1,000억 원까지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숫자가 뭐 지금 한 개에 뭐 2천만 원이 넘어간다? 이건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럼 닷컴 버블 때 과연 그렇게 과열된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몇천 개씩 그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고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 이걸 규제를 어떻게 했느냐? 계속 그 거래를 중지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어떤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였냐면 당초 도메인 네임이 나온 목적대로 시장에서 사용하라는 규제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불필요하게 네. 사용하지도 않을 거에 대해서 미리 사놓는다든지 네. 이런 걸 철저히 규제를 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가상화폐도 좀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로 발전하는 거를 자꾸 제도라든지 여러 다른 규제를 갖고 막으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의 어떤 이 태생 배경이 P2P 거래, 블록체인 기반 거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래가 원래 목적인데 네. 여기에 갑자기 중앙 집중 시스템의 어떤 거래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가격을 올리고 해서 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오히려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소로 좀 이전을 시키게 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중앙 집중식 거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적절한 규제, 만약 그게 필요한 그런 어떤 거래에 필요한 어떤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그런 제도만 좀 보완해주면 충분히 이 투기적인 요소, 어떤 버블적인 요소는 좀 막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센트럴라이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P2P 거래소 필요하고요. P2P 거래소로 갈 건데 현재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센트럴라이즈드 거래소도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만약에 P2P 그 거래소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복잡한 논쟁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게 저는 정부의 규제를 모든 사람들은 찬성을 해요. 예, 근데 아까 저같이 이제 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규제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런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전에 현황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규제가 필요하면 강한 규제 하는 거고 약한 규제가 필요하면 약한 규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하기 전에 먼저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투기들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비트코인 폭락이 제가 오늘 계속 해보니까 아마 한 4개월간, 6개월간 그 등락부 보면은 계속 2천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평균 2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아마 10% 다시 복구했을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 보면은 사이드카 제도 있잖아요. 30% 떨어집니다. 그때 그걸 폭락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그 시장의 그 변동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급락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상 좀 낮아졌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규제는 하되 저도 규제하는 거를 강력하게 찬성을 하고요. 규제를 하되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규제 역설이라고 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다 알게 돼요. 저게 뭐지? 뭐길래 저렇게 정부에서 난리치지? 그러니까 자꾸 제가 볼 때 거꾸로 시장을 키워주고 있어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제대로 좀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